그다음에 마지막 주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그 검찰, 사법부와 법무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 예, 저도 잘 부족해. 검찰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사법부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뭐냐면 뭐 행정부. 즉 대통령의 직속 대통령의 조직이에요. 행정부의 조직이고 사법부의 조직이 검찰이고, 그죠? 그럼 입법부의 조직은 뭐예요?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 안에 또 뭐 여당, 야당 두 개를 보면 여당, 야당이고 1당, 2당, 3당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라는 거예요. 삼권 분립, 그죠? 삼권 분립이라는 거죠. 그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구도를 잡고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안정적인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 실제로 그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어떤 임명권의 고유 임명권이잖아요. 법무장관 임명하는데 그래서 일정 정도 행정부를 그 행정의 권한에 대한 어떤 남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에티켓 뭐 존중 그 입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에 청문회는 할 수 있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참고만 할 뿐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고유 권한을 인정하되 간섭적인 간섭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놓은 게 바로 청문회라는 거죠. 즉 입법부의 어떤 감사 기능, 감찰 기능들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법리적 어떤 그 충족 요건이 그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대국민 대의권으로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어떤 입장, 귀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법 제도 3권의 하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라서 청문회를 통해서 아 이런 후보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답니다 라고 국민 여러분 알아보세요, 알립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원론이에요, 원론. 그런 원론들인데 느닷없이 상권 분립 중에는 사법부 쪽에 있는 검찰총장이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거라고. 그 끼어들 수 있도록 또는 끼어들게 된 배경, 왜 끼어들게 됐으며 안 끼어들어도 되느냐 마느냐 뭐 하여튼 다양한 입장적 논리가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정치적 알력 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고소 고발이라는 사법적인 절차에서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쭉 밀어버렸죠. 청문회를 쭉 길게 물어보면서 그 공백 기간을 길게 두면서 계속 고발을 초장에 뒀으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도 그 고소 고발을 왜 처리를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고소했는지 언젠데 이렇게 뭐 직무 태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고소 고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간다. 그래서 쭉 긴다. 이 다양한 이게 테크니컬적인 어떤 그런 해법들이 숨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덜렁 그걸 해야 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관행적으로 과거에는 고소 고발이더라도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최대한 어떤 늦추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거의 조사 수사를 거의 안 하거나 기각하거나 뭐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이렇게 정치를 우리가 봉합 뭐 이런 개념이죠. 합의 개념이죠. 또는 이렇게 짜온 개념이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해법들은 뭐냐면은 고소 고발하면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편을 들자 아니거든요. 윤석열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를 얘기할 뿐이에요. 결국 저희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는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와 상권 분립에 대해서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거나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데모크라시 즉 여러분들 국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데모크라시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상권 분립 국회의원과 검찰총장과 대통령과 장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달라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묻지마 싸움, 개싸움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거든요.
그 국민은 모든 싸움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결의만 있다면은 뭐 불도 쳐지르고 뭐 총도 쏘고 뭐 오만지를 다 하면 돼. 그 대신에 개인의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돼요. 예. 그러게 처벌을 감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징역 갈 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뭐 안기부 국정원 잡혀가면 개박살 나고 뭐 고문 당하고 때려 맞고 쳐맞아 죽기까지 해요. 그 결의를 다지고 꽃병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싸웠거든요. 그 자기 결의예요. 똑같아요.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어때요? 일본 놈 순서 잡혀가면 죽죠. 그렇지만 그 독립운동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양심에 대한 실천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표현의 자유고 자기 권리 행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다른 거거든요. 다만 위정자, 위임받은 자들은 그것을 사임하거나 사보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입장이 달라지지만 철저하게 공직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공직적 가치, 즉 그 사법, 입법, 행정에 관련한 법적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은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직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러이러이러한 법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이러이러하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이 정하는 그 다음에 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하고 달라요. 국민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공직자의 자격이란 것들, 직함이란 것들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뭔가 법 집행을 하거나 공무 수행할 때는 초상권이 없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제를 좀 길었는데 사설 너무 길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고 사법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 중에서 검찰이라는 거죠. 기소권 수사권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법관들은 그죠? 그거는 이제 판결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소를 저희네들이 하고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소를 하고 그걸 판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사법부의 권력들이 기소를 이번에 정말 황당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정경심인가? 하여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조국 그 부인 되시나 아내 되시는 분의 뭐 기소를 했다 그러죠. 그럼 아내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압수수색하고 자기네 알아서 조사해보고 당사자하고 무관하게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보통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불러갖고 조사하고 입건할 건지 말 건지 그래 입건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입건하고 뭐 그래서 입건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소가 됐다라고 뉴스가 떴잖아요. 그것도 청문회하는 막바지에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거 다시 그걸 이제 족체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냈는데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애들로 말하는 합법이기도 하고 그냥 비유이기도 한데 원래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자한당 기존 정권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막고 형태라고 하죠. 막고 고스톱 막고를 치고 있는데 아주 막 시에 막 불이 붙으니까 뭐 윤석열까지 끼어가지고 이제 고스톱 3자 고스톱이 된 거죠. 그 3자 고스톱이 되는데 윤석열은 쇼당을 부른 거예요. 화투를 못 치는 분들은 아씨 이해가 안 되겠네. 그러면 아이 뭐지? 갑자기 띵해지네. 하여튼 그 고스톱 치시는 분은 알아요. 쇼당. 네가 받을 이게 쇼당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이 고스톱을 이기면은 이 사람이 돈을 다 따잖아요. 돈을 다 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패를 들고서 내가 이걸 내면은 이 사람이 이기고 이걸 내면은 이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쇼당이라고 부르면서 네가 받을래 말래 받고 나느냐 안 받고 안 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안 받아 이러면 이게 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쇼당은 그게 없어요. 돈을 안 내. 그런 거거든요. 면책 이런 거거든요. 나는 돈 안 꼴고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런 거죠. 쇼당. 그 이쪽 편을 들어줘도 되고 저쪽 편을 들어줘도 되는 그런 위치. 그런 거예요. 쇼당을 받으면 저쪽이 같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고 말고 이런 건데.
어쨌든 쇼단이라는 개념이다.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비유적인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했잖아요.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 논란에 좀 이해가 있으실 건데, 어,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무슨 증거인멸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개입 자체가 뭐냐면은 조국 후보를 두고 있는 임명권 자 후보자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 되는 또는 직간접적인 압박이 되는 형태의 자신들의 그걸 권한 행사를 한 거예요. 권한 행사는 정당해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행들 또는 또 지금까지 절차에 비하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임명권자에 대한 어떤 간섭 역할 이런 것들이 되는 이렇게 즉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돼, 안 돼? 이 사람 이게 우리가 기소해갖고 잡아놓고 이 뭐냐면 정확하게 아니라 김경수 도지사 있죠.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김경수 도지사처럼 이렇게 구속돼 버리고 이럴 뿐만 도지사가 없는 거잖아. 도지사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재판 후유증 그 일로 해갖고 김경수 도지사가 가지는 권한 행사에는 많은 장애가 따르고 있죠. 실제로 정말 힘들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에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에 일정 정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커버링 치고 또 거기서 반론하는 사람 또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 무고죄 또는 이게 그 가짜 뉴스 또는 가짜 그거다 해서 윤석열이 그 사람들을 쳐버리는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도 뭔가 탐탁지 않죠. 그래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뭔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쇼당 부른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주제 2에서 얘기했던 청년 조직의 헤게모니 이런 건데 그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자기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사법부 전체에 충성하느냐 이게 사법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그 대검 또는 이제 저 재판하는 판사들 그죠 이쪽들하고 어떤 관련 관계 이게 판사 출신 또 검사 출신 또 아직도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들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다시 또 전략적 분석 또 현재 윤석열이 처해 있는 저 검찰 내부적 환경 이런 것들을 쭉 다시 또 파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승태 대법관 그 양승태 적폐 관련한 그 판사들 그죠? 윤석열이가 계속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전에 또는 이렇게 적폐 관련해서 중앙검찰 중앙특수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신청했는데 무슨 8번 9번 기각시켜버리는 이런 경우 그 판사들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해결 안 됐냐 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인 어떤 결재 보고 내린 거냐 올린 거냐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 밑에 윤석열 총장 밑에 또 뭐죠? 검찰 뭐죠? 그 직급 계급이 헷갈린다.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올린 걸 받아서 결제를 했느냐라는 것들이에요. 그거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핵심적인 이야기가 또 검찰청 내에서 사무 즉 이게 재정을 관리하는 그 아직 공석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또 누가 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무부 장관, 뭐 대통령 이쪽에 또 임명이거든요.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안전장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스들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안전장치 또는 이렇게 대비책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해요. 이거는 금난이라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평검사들과 했던 대화에서 완전히 그랬죠. 그리고 맨 막판에 그 논두렁 시계 관련해 그 이야기를 많은 유튜브를 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쪽으로 갈 거냐, 이럴 거냐, 이 사람이 저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고수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쇼당.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있으면은 쇼당 안 봐도 돼. 안 받고 나면 돼, 그냥. 막. 예. 예, 안 받고 나면은 이 쇼당 부른 놈도 이 돈 내야 돼. 3점 나면 300원 내야 되고, 예. 5점 나면 500원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쇼당 안 받고 칠 수 있는 게임인가? 아, 그럼 쇼당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 안전장치는 2배수, 3배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수준을 정말 우리 수준을 끌어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예, 우리 그냥 좀 지켜봐야 돼요. 한 템포 늦춰줘야 됩니다. 워낙 발빠르게 공세가 들어오니까 발빠르게 반발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치는 굉장히 공학적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직접 정치의 일선에 들어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디테일한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복합적으로. 예. 한 나라를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솔한다. 이거 무슨 신도 아니고 뭐 기도만 다 들어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각자 이렇게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예, 거의 뭐 장관급들이 같이 손발이 돼가 같이 움직이는 독립채산제적인 어떤 형태. 독립채산은 아니구나. 이렇게 각계 전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조직화돼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5년 만에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그 10년 동안 발탁됐던 공무원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렇게 질이 들어가 있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집권해 줄 줄 알고 마구 벌려놓은 모든 적폐 시스템들 그걸 어떻게 걷어들이겠어요. 힘들어요. 한 방에 안 된다고. 한 방이 될 것 같으면 싸그리 불 쳐질러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그랬던 거 같으면 다 잡아쳐놓고 난리.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은 바로 날리고, 그죠? 그 해도 많이 헤쳐먹은 인간들은 바로바로 날리고, 그에 대해서 적당히 어쩔 수 없이 같이 더불어 헤쳐먹은 인간들은 좀 한 템포 늦추고, 그죠? 그렇게 한 단계 나가면서 이렇게 인적 청산을 가져가야 되는지, 인적 청산은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착 외구들 인적 청산 할 수 없어요. 가치적 청산이죠. 예. 제도적 청산, 가치적 청산이 가져가야 되는 거지. 뭐 친일파 후손이다 그래요. 다 죽일 건가 지금? 그럼 연좌제잖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가치적 청산이거든요. 예, 과거에 친일파를 해서 이렇게 재산 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 진정한 반성. 지금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맨 마지막 보루가 되면 내놓지는 못해도 앞으로는 잘 살게. 앞으로 위법 절대 안 하고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에서 재산 축적했더라도 부당하게 악랄하게 가졌던 부분을 무슨 뺏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친일파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거야. 그래서 재산을 모았다 이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뺏더러? 뺏을 이유가 없죠. 그 가치적 청산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이게 합리적인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뭐 했다 이래갖고 모조리 쏴 죽여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독일 같은 데 보면 전범들에 대한 어떤 그 반성 없는 전범들이 숨어져 있던 사람들 계속 은폐되고 숨어 있고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몇십 년의 형을 때려버리죠. 90세가 넘어서 잡혀도. 근데 진즉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쭉 해서 그 형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나와 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도 몰랐던 토착 외국의 후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렇죠? 그게 되면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 정확한 개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 잘못한 거 없는 거는 잘못한 거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도의적 사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세워야 되고 뭐 역시 마찬가지 그렇듯이 지금 현재 조국이나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 지분 사법부에 대한 지분들을 어떻게
기결돼 가지고 그 총대를 메고, 그죠? 윤석열이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그 행정수반이 대통령의 어떤 그 뭐냐 그 대통령 임명권을 이렇게 침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닷없이 그죠? 청문회 막판에 돼가지고 그, 뭐 기소를 왜 하냐고 도대체. 예. 그리고 일이 없는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러면 뭔가 모르게 사법부 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로 그 정도까지만 일반 국민들 가지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이네 살리네 이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배신감 느낀다, 뭐 이 새끼 나쁜 새끼 아야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 그런 논쟁들을 해야 되겠죠. 이래서 믿을 수 있어, 아니야 이래서 못 믿어, 이 논쟁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진정성 가진 논란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닌 왜 부당한 논쟁들이 있죠. 불합리한 논쟁들, 뭐 비난하고 비꼬는 거죠. 뭐 자기는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그런데 내가 옛날에 말이야 윤석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놓고 지금 왜 욕하니, 참 웃기는 새끼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거 뭐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그 나는 우파인데, 우파란 말 안 하죠. 우파란 말 안 하는데 윤석열을 그렇게 물고 빨더만 이제 와서야 뭐 배신자라고? 와, 좀 웃기네, 뭐 이런 거. 그런 전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뭐 어쨌든 임명이 됐으면은, 검찰총장이 됐으면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는 뭐 조국 아들 딸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과거를 바라보는 거냐,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거를 가지는 위한 과거를 있지, 그 과거가 어떤 뭐 지금 당장 문제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을 추측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가 조금 산만해졌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쇼당 친 위치에 있다. 쇼당은 뭐냐면 사법부를 지칭한다. 사법부에 대한 충성하는, 사법부에 충성하는,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왜 해결문의 싸움을, 왜 이 국회 즉 자한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게 팍 싸우는 전투에 왜 자기가 느닷없이 끼었나, 이런 거예요. 끼울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굳이 끼는데 왜 그런 포지션인가, 이쪽으로 좀 기울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켜본다라는 방법, 그죠?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 합리적인 비판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례 없는 상황,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례 없는 상황, 그죠?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죠. 압수수색을 즉각한다, 말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바로 조사 수사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건 이례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기소한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를 직접 바로 청문회의 과정 속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뭐 기소하든가 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전에 이미 수사 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 왜 그런 무리수를 떴을까, 사법부에서. 그것도 윤석열이, 이런 거죠. 그 시스템적으로 사고가 해야 된다. 그럼 그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파헤쳐야 된다. 그걸 이제 터트리는 전선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조국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좀 봉합이 된 게 있죠. 나경원 딸은 뭐 안 건드린다, 나경원 아들은 안 건드린다, 그래서 조국 딸은 뭐 빼내 마내 이런 합의가 있었다 만다라는 어떤 언론 플레이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민중들은, 국민들은, 대중들은, 온라인 전선들은 아직까지 계속 달려야 한다. 왜 달려야 한다. 두 번째 주제에 있던 청년, 꼰대 청년들, 청년 꼰대들의 플레임들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 꼰대 플레임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플레임은 황교안, 나경원 아들 딸들이 과연 그 조국에 검증했던 조국에 대한 조국 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금수저, 은수저에 대한 개념성들하고 같이 연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좀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장재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뭐 오토바이 때려 박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운전자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뭐 이렇게 이 완전 지능적인. 그런데 그런 아들내미들은 완전 금수저잖아요, 그죠? 차도 뭐 그 뭘 조국 딸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그 가짜 뉴스를 했죠. 근데 실제로 장재원 아들은 뭐 그런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과정들, 그죠? 과거에 이제 별짓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금수저라는 그하고 실제로 그 뭐 그 장학 뭐 사학 재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학 재벌. 그 장재원 역시 마찬가지로 사학 재벌에 속하거든요. 근데 뭐 웅동학원이 사학재벌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드러났잖아요. 그럼 장재원은 사학재단, 사학재벌, 동서대인가? 하여튼 그래요. 재벌이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검증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되는 어떤 검증들,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타들, 뭐 그 뒤끝 있어야 돼요. 진보라고 뒤끝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뒤끝 징하게 가야 된다. 예. 이번에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그들이 의혹을 제기한 모든 의혹의 기준과 잣대들을 가지고서 역공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전선을 계속해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기세를 잡았다. 그거죠. 말만 하면 국회 자한당이 누군가 말만 하면은 자기네들이 제기했던 그 기준 잣대로 다 들이대갖고 검증에 탈탈 털어버려야 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 조국 털 때 그렇게 했잖아. 그럼 너 금수저네. 너도 금수저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공직자 그것처럼 비슷하게 재산 공개를 하고 있고 주식을 하니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 속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그 상임위에 관련한 어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 다 털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상임위 소속에 있는 뭐 요번에 그 청문회 했던 뭐 이장균가 그 사람 그 양반 뭐 판사 출신 그죠? 사회는 안 보고 계속 재판질 했던 그런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랑가 없을랑가 난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전선들. 그래서, 좀 외람 되지만, 알림이 황희도 뭐, 여러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죠? 정치락, 뭐, 정치 초단, 뭐, 있잖아요. 그죠? 빨간 아들, 뭐, 여러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개싸움을 할 때는 또 개싸움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취재한 내용들, 그 기사들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세를 걸어줘야 된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임명이 되고 임명이 강행되고 그 여파, 후속타, 그 후유증에 받아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문회에서 수많은 의혹과 막 김진태 막 헛소리 막 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말했던 장관급 기준에 준해서 그들을 모두 다 털어서 낱낱이 까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언론은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는 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언론에 대해서 뭐 믿고 자시고는 없습니다. 지금껏 그 언론들이 하는 행동들을 봤으니까요. 그 언론이 아닌 그 대한언론, 그죠? 대한언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면 뭐 제기해야 되는 거고 또 다양한 척도에서 준비를 할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이게 그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누구를 탈탈 털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방송은요 녹화 방송입니다. 라이브로 하려고 했다가 라이브 시스템 메커니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모크라시 2.0 꼭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